네, 안녕하십니까. 1학년 여러분들, 1년간 여러분들과 수학 과목을 공부하게 된 임성찬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계약이 연기가 되어서 이렇게 온라인 계약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을 하루속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좀 굴뚝 같지만 저희가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온라인 계약 상황이지만 열심히 수업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힘써 봅시다, 같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시간이어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진행 방식은 먼저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년간 이 수업을 잘 따라왔을 때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을 잘 집중해서 듣고, 내가 1년간 수업을 잘 들으면은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겠구나 라며 이제 기대감을 한껏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저희가 고등학교에 오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사실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거고, 그 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시와 수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이 수시와 관련된 수업과 또 수능과 관련된 수업을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두 분 계셔서 이제 2시간은 주로 이제 개념과 이제 내용과 관련된, 수능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2시간은 저 수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활동형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텐데, 일단 지금 온라인 계약 상황인지라 여러분들이 활동을 직접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 계약 첫 주에는 이 개념 수업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어쨌든 실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은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수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입학사정관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수시는 여러 가지 생활기록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생활기록부 안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비교과, 교과 영역이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 비교과 영역에 대한 그런 생활기록부에 작성할 수 있는 내용과 그런 퀄리티가 점차적으로 이제 축소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공정성 강화라든지 이제 그런 방안을 통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이제 입학사정관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다. 그래서 어쨌든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기록이 될 텐데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교과 자체에서 이 학생이 이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학습 태도적으로 어떤 측면을 갖고 있는지 이를 중점적으로 볼 거고,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모토 자체가 이 교과와 실생활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 지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교과 지식의 실생활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탐구와 이제 그거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은 이 교과 자체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개발이 되며 어떻게 기록이 될 수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실생활 이 연계 탐구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을 진행할 거며 어떻게 이제 결과적으로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기록이 풍부해질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실게요. 자, 이 학생은 작년에 굉장히 좀 우수한 성취를 거두었던 학생의 생기부입니다. 보면은 일단은 수업 내용과 수업 시간에 칠판에서 푼 문제들을 빠짐없이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죠. 정말 좀 겸손하게 기록했습니다. 꽤 성취도가 높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2학기 초에 배운 집합과 이 경우의 수를 적용하여서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들을 좀 융합적으로 응용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혔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좀 풀이 과정에서 이렇게 풀면 더 최적화된 풀이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쌤한테 좀 가져온 게 있어요. 그래서 교적분사의 거리의 최소값 등을 구하는 과정, 산술기와 평균을 이용해 과정을 공식화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특기사항을 또 적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데, 쉬는 시간까지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하나가 있고 개념이 두 개가 있으면은 그 개념 사이에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인과관계가 본인이 정말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특기사항은 적었고, 근데 이제 그게 수학에서는 앞 개념과 뒷 개념 사이의 연결 관계를 우리가 위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위계성이 수학학습의 중요한 내용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맞는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거는 특기사항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기본기가 부족하지만 학습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스텝을 나눠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이 나중에 약간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의 기본은 또 공감이고, 학생에게 맞게 그 상담자의 특성에 맞게 뭔가를 지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진로와도 연관된 생기부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질문도 하고 또 본인의 풀이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진로에 맞게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은 이런 생기부들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1학기 때는 통계활용대회를 진행하고 2학기 때는 보고서를 쓰는 활동을 진행할 겁니다. 통계활용대회는 본인이 이제 관심 있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통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역별 건강검진 수검률과 고혈압, 당뇨 추정률과의 관계인데, 이건 의학과정 학생이 만든 통계입니다. 그래서 의학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의학적인 지식을 대해서 이 통계라는 툴을 이용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학 과정이긴 하지만 이 저상버스라고, 어쨌든 이 버스의 뭐 혈당 조사 및 제도 개선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이 제작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아니면 이미 국가적으로 종계 조사가 된 그런 통계 자료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스낵컬처라고, 여러분들 좀 쉬고 싶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쉬고 싶은 시간들을 막 2시간, 3시간, 5시간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과연 얼마 정도 쉬고 또 어떻게 쉬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쉬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이 있어서 실제로 설문을 조사를 해보고 통계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이 국가적으로도 국가 통계 활용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그 통계 작품들을 출품을 하고 그거를 좀 경연을 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보시면은 그 채점 기준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이제 통계 그래프들을 활용을 해서 이 통계를 분석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학생의 예를 또 한 거는, 이 학생은 그래도 좀 많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어본 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좀 특이하게 만들었죠. 좀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데, 보시면은 지금 그래프 자체가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고 꺾은선 그래프가 있고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그래프만 활용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조금 적게 활용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좋은 채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수행평가 및 문제풀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은 작년에는 약간 시간을 주고 이 수업 시간 이외의 과제 제출을 하게 했더니 좀 계속 피드백을 주기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계 그 포스터의 작품의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이 통계 작품들을 직접 제작을 하고 수업 시간 선생님이 직접 시간을 좀 할애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고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 이 작품을 수행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더 좋은 퀄리티의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통계 활용대회 작품이 생활기록부에는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될 겁니다. 스낵컬처의 올바른 사용 시간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하였고, 가설을 검증하는 데 타당한지 설문을 만들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이 학생이 적극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 또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또 이거 이외에도 더 이야기할 게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학생은 2학기 이제 보고서 활동인데, 자신이 배웠던, 자, 올해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작년에는
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논문을 하나 참고해서 그 논문을 토대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진행해서 논문 형식으로 좀 작성해보는 그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학생은 컴퓨터 공학에 관심이 있었고 IT 과정을 쭉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바를 배워서 이 1학기 때 우리가 다항식과 나머지 정리를 배웠는데 그때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에 관련해서 나오고 그 유클리드 호재법을 자바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것들을 직접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참고문헌이라는 건 이제 논문이 되어 있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조사 및 탐구를 진행을 하였고 그 여러 가지 경우들을 이해하고 구현을 해보았다. 그리고 여기는 다 나오지 않지만은 이거를 확장이어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을 할지 그 학년간 연관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계획들을 생활기록부에 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교과적으로는 어떤 특기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지 또 비교과적으로는 좀 어떤 활동들을 진행을 하며 실생활 연계 탐구를 진행한 결과 생활기록부에 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일단 수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품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얻게 될 결과물들에 대해서 쭉 봤는데 어떻게 기대감이 좀 생기시나요? 네. 자, 그래서 수시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023년도 대입 대상자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수시하면은 교과 내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하면 딱 수능 이렇게 딱 이원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40% 이상 뽑는 게 확정이 됐고 아마 이제 수시에서 2월 된 인원까지 따지면은 45% 최대 50%까지 수능으로 선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능에 대한 이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수능에 대해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1년 동안 잘 따라오면은 이 수능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학년 수학 과목은 수능에 직접 출제 과목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직접 출제 과목이 아니니까 좀 등한시해도 되는 거 아니야? 좀 그냥 뭐 대략 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오산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도 적어놨지만은 이 1학년 수학은요, 그 2, 3학년 수능 과목에 직접 출제 과목이 굉장히 좋은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구를 잘 학습을 하는데 만약에 그 1학년 수학 자체를 1학년 수학으로만 바라보고 공부를 한다면 굉장히 좀 거시기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1학년 수학부터 이 수능과 연계된 시야로 계속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에 가서 굉장히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진짜 수능을 잘 대비해 줄 수 있는 수업은 결국에는 이제 수능이라는 거는 시험 대비입니다. 사실 이 수시와 관련된 수업은 100% 시험 대비를 위해서만 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과 자체 능력에서 여러 가지 본인이 뭐 학습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 실생활과 연계된 탐구와 그런 산출물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험과만 연계된 건 아니지만은 이 수능 대비는 철저하게 시험 대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을 많이 봐봤을 거예요. 이 시험 대비라면은 이 중학교 때 기억을 좀 되살려 봅시다. 예, 중학교 때 처음 딱 시험을 봤고 중3 뭐 수학을 2교시에 시험을 봤다고 칩시다. 그런데 1교시 사회를 봤는데 망했어. 자, 그러면 그때 이미 멘탈이 굉장히 털린 상태입니다. 그럼 평소에 내가 알던 부분도 그 멘탈이 털린 상태에서 보면은 이 집중이 잘 안 되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학생이 정말 수업도 열심히 듣고 평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문제도 정말 잘 풀었던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서술형 답안지를 보는데 이 학생이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저는 좀 상담을 좀 진행하거든요. 서술형 답안지 확인을 하면서 너무 의아해서 물어보니까 그 전날에 누나랑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나랑 싸운 그게 이제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미쳐서 또 시험을 망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시험은 이렇게 변수가 굉장히 많은 시험이에요. 그리고 아직 그 수능에 대한 감이 확 오진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수능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능은 수학은 2교시에 시험을 봐요.
근데 이제 수능 2교시니까 1교시에 어떤 영역이 있냐면 국어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지금 국어 영역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그런 추세이고요. 일단은 국어 영역 80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평소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굉장히 멘탈이 털린 상태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능 수학이라는 그 시험 자체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수능 기출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정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답률을 봤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정답률이 낮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국어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 멘탈이 다 털린 상태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어렵게 느껴져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거를 보지도 않고 패스하거나 시험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대비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시험에도 자기가 긴장한 상황, 그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반드시 갈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길, 평소에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쌤도 사실은 시험을 많이 보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똑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많이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수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진행해야 될 다항식이라는 단어는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다항식이라는 거는 결국 다항식을 추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항식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과 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중3 2차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제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를 갖게 돼요. 그러면 1,0과 2,0을 지나는데 우리가 이 2차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1,0을 지나기 때문에 1과 0을 대입을 하고 또 2와 0을 대입을 해서 연립방 정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선호했던 방법은 이 방법일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얘가 1,0을 지난다는 거는 이 2차 함수가 x-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2,0을 지난다는 건 x-2라는 인수를 갖게 되는데 얘가 2차식이고 두 개의 인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해서 2차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각각의 인수들만 파악하면 다항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x-1,0과 2,0을 지나는 2차 함수는 다 x-1과 x-2밖에 없었나요? 자,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3이 곱해질 수도 있고 4가 곱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다항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정보는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일단 차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인수를 알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쌤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 세 가지의 그런 형태에 맞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력한 도구가 과연 어디서 사용이 되느냐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2학년에 가시면 수학2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수학2에 보면은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자, 도함수의 활용에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오겠지만은 f'3, f3, 즉 이제 미분계수가 그리고 함수값이 둘 다 0이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x-3의 제곱을 무조건 인수로 갖게 된다. 이 다항식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야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숙지하고 이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내림차순 정리라는 건데요. 결국에 내림차순 정리는 이 차수가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거로 차례대로 정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자와 관련된 다항식만 있는 게 아니라 x와 y가 뒤섞인 두 개 이상의 문자가 뒤섞인 다항식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라, y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x, y 두 개의 변수 중에 하나의 변수만 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요. 고등수학은 두 개 이상의 변수를 한 번에 다루지 않습니다. 단일 변수만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변수가 있으면 하나를 고정시키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내림사준 정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시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자, 그런데 이 내림사준 정리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1학년 수학에서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항등식인데요. 자, 항등식이라는 거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그래서 항등식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문구가 달릴 거예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거나 아니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값도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등식은요, 고등수학에서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모든 수를 대입해도 성립을 한다는 거고요. 그 식을 미분을 해도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 식을 적분을 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1학년 수학에서는 미적분을 일단 제껴놓고 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다항식을 찾을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수를 대입하느냐인데 주로 우리가 인수를 찾는 방향으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굉장히 스페셜한, 유니크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수능과 연계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장시간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자, 기대감을 갖고 우리 1년 동안 같이 수업 잘 진행해 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 다항식의 연산 파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이상 첫 시간 OT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선거일인데 쌤도 투표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투표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투표를 하고 싶은지 그런 건 투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항식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 아마 다항식의 정렬 방법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 그 방법을 배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항식의 덧셈, 이제 다항식을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기준을 잡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다항식에 대해서 용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크게 항, 단항식, 다항식, 동류항, 차수, 계수 이렇게 6가지 용어를 보게 될 거고요. 사실 이 6가지 용어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미 봤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겹치는 부분과 뭐 그런 것들을 다시 복습한다는 마인드로,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동류항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인 다항식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항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3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 자, 이런 형태가 대표적인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다항식은 뭐냐면은 이 문자와 여러 가지 상수들, 즉 여러 가지 단항식들, 여러 가지 항들의 합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항식을 구성하는 요소인 이 3x의 제곱, 5x, 2. 크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이 세 가지 요소의 합들로 이루어진 것들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항식에서 각각 다항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이 항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 단항식 3x 제곱을 보면요. 단항식은, 자, 다항식이 이렇게 합들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단항식은 곱들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즉, 이 x의 제곱 역시 x가 2번 곱해진 거고요. 그 앞에 개수로 3이 곱해져 있는 형태죠. 즉, 이제 문자 또는 상수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이는, 단항식은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말하고요. 다항식은 이 여러 가지 단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차이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항식을 설명하면서 이미 항이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 이렇게 다항식의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여기서 다항식, 항이라는 얘기는 단항식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비슷한 의미고요. 다항식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거는 이 다항식은 3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인데 자, 여기서 뭔가는 뭐 이렇게 답을 내고 싶은 충동이나 본능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항식은 그냥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더 계산해서 뭔가 하나의 답으로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숫자에서는 그렇지 않죠. 보시면 2 더하기 3이라는 2와 3의 합의 결과로 우리가 5라는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두 개를 더하면은 이 5라는 하나의 답으로 우리가 도출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다항식은 그럼 하나의 답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건 없을까라는 의문점이나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자, 그래서 다항식들은 더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동류항들밖에 없습니다. 자, 동류항이라는 건 뭐냐면요. 3x의 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자, 즉 뭐냐면은 지금 보면 문자가 같죠? x하고 x라는 문자가 같고 그 x가 곱해진 개수, 즉 x의 차수, x의 제곱 또 x의 제곱, 이게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즉 문자와 그거의 차수 두 개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합들은요 동류항끼리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더하냐면은 3x의 제곱 더하기 5x제곱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개수들을 앞에 묶어서 개수들끼리만 더해서 8x의 제곱이다. 이렇게 답을 내줄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은 뭐만 가능하다? 동류항만 가능하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오늘 결국 다항식의 덧셈이라는 연산을 배울 텐데요. 자, 다항식의 덧셈은 동류항끼리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즉 이 동류항은 덧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조금 이따가 이 동류항별로 정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도 은연중에 차수 얘기를 했는데요. 자, 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항의 차수가 있고 다항식의 차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3x 제곱은요. 여기 보시면 x가 두 번 곱해져 있잖아요. 즉, 이 x 위에 있는 이 작게 써 있는 이 지수, 여기 위에 있는 걸 우리가 항의 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제곱이 될 거고요. 뭐 하나를 더 보자면은 3x의 5제곱이다. 그럼 얘는 x가 5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x의 5, 이 5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미리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서 봤는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수학 1 가서 뭐 지수함수나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차수는요, 이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고 얘는 0.5인데요. 우리가 뭐 마이너스 2차, 0.5차, 뭐 편의상 문제풀이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얘를 우리가 다항식으로 간주해서 다항식의 차수가 음수차다. 아니면 이렇게 분수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다항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3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라는 다항식에 대해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2차, 얘는 1차, 얘는 우리가 상수 옆에는 우리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배웠었기 때문에 사실은 x의 0제곱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편의상 0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얘는 2차, 1차, 0차가 뒤섞여 있는데 다항식의 차수는요. 그 다항식을 구성하는 항들 중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의 차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3x제곱이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이기 때문에 얘는 2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차수는 자, 하나의 항의 차수가 있고 다항식의 차수가 있는데 하나의 항의 차수, 이거 다항식의 차수는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진 항, 그거의 차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이 차수와 개수를 많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이 3x의 제곱 계속 똑같은 예를 드네요. 자, 보시면 3x의 제곱인데요. 자, 여기서 이 작게 쓰여져 있는 오른쪽 위쪽에 있는 얘가 차수이고
이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수를 개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할 때 이 웃음 표시 쓴 다음에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지수, 이 오른쪽 상단 위에 작게 쓰여지게 형태가 만들어질 텐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차수라 생각하시고 이 문자 앞에 있는 곱해진 이 수를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량 정리할 때 늘어나는 수, 덧셈에 의해서 늘어나는 수가 우리가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곱의 결과에 의해서 바뀌는 거를 차수다. 자, 개수는 더할 때, 차수는 곱할 때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수도 곱할 때 바뀌긴 합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고요. 네. 어쨌든 자,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다항식, 단항식과 항들은 다항식의 구성 요소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동류와 이 문자와 차수가 같아. 그래서 덧셈과 뺄셈이 자유로운 항이다. 동류항끼리만 계산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항식과 항의 차수, 개수 등등의 용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 다항식의 용어 정리와 관련된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자, 두 번째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정리라는 의미는 정렬이라는 의미랑 더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좀 다항식들이 여러 가지 구성항들이 있잖아요. 이 구성항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겠다, 어떤 순서로 배열하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정렬이라는 말이랑 더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각각의 항들에 우리가 차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수를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이미 아마 중학교 때 배우긴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인데, 자, 원래는 여기다가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라, y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라 라는 문자를 밝혀줘야겠지만은 이미 x밖에 문자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적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림차순 정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 의미죠. 차수가 높은 항부터 차례대로 내려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차수가 높은 3x 세제곱을 먼저 적고, 그 다음인 x의 제곱, 그 다음에 2x 더하기 3. 자, 이렇게 차수가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걸 내림차순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반대로 오름차순 정리는 반대겠죠. 차수가 낮은 항부터 시작해서 높은 항까지 배열을 하는 건데, 자, 가장 차수가 낮은 상수항부터 시작해서 x에 대한 1차식, x에 대한 2차식, x에 대한 3차식. 자,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이 오름차순 정리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사실 오름차순보다는 내림차순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은 그냥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내용을 복습한 거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하나의 문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자가 섞인 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쌤이 지금 오리엔테이션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고교 수학은 단일 변수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x하고 y가 뒤섞인 이 다항식을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라, 또는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라 라는 거는요, 변수를 x로만 보겠다, 아니면 변수를 y로만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고등학교 전반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가주셔야 될 생각입니다. 자, 굉장히 역동적으로 두 개가 헷갈리도록 움직이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때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때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하나를 생각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는 계속 사용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을 보시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니까 x만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x제곱 있고 세제곱 또 제곱 있고 또 y만 있네요. 즉 x에 대해서 가장 높은 차수부터 정리를 할 거니까, 자, x의 세제곱 있고, 우리가 항상 이 x의 세제곱이라는 항 앞에 붙어있는 상수를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4x 세제곱 y라고 썼지만 우리는 편의상 4y 곱하기 x의 세제곱 이렇게 배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은 그대로 x의 제곱이네요. 자, 플러스 아니죠. 자, x의 제곱이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얘는 개수가 1이고 얘는 개수가 2y의 제곱이니까 두 개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합쳐줘야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1-2y 제곱에 x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y. 자, 이렇게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는 자, y 역시 최고차를 보니까 y에 대해서 2차만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y의 제곱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앞에 개수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1차를 보니까 4x의 세제곱 y가 있고 그냥 y가 있죠. 역시나 이것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더해줘야 되니까 자, y 이렇게 해주고 앞에다가 개수인 4x의 세제곱 더하기 1 적어주시고 나머지 y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수항인 x의 제곱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의 문자를 고정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OT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걸 이용해서 1학년 수학에서는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느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굉장히 좀 지랄맞게 생겨있는 그런 다항식이 있죠. 자 굉장히 난잡하게 있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기준을 갖고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뭐냐면은 항상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요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해결할 건데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냐 가장 차수가 낮은 변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A, B, C가 지금 뒤섞여 있는데 보시면 A에 대해서는 4차 보이시죠? A에 대해서 4차식이고 그 다음에 C에 대해서는 3차식입니다. 근데 B에 대해서는 B 1차식이네요. 그럼 B에 대해서 가장 차수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B에 대해서 1차니까 B를 포함하고 있는 거 다 몰아주시면 자 B를 묶어냈으니까 C의 세제곱만 남고요. 그 다음에 B를 묶었으니까 3A 제곱 3AC의 제곱 그 다음에 3A 제곱 C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제 B를 포함하고 있는 나머지를 배열해 주시면은 A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C 제곱 플러스 3A 세제곱 C 마이너스 A의 4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쌤이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놓은 풀이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나 설명 없이 그냥 이거에 대해서 공통인수를 A와 B를 묶어내서 이렇게 그냥 해놨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얘가 왜 이렇게 묶어내는지 굉장히 의문이 많이 생길 텐데 사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묶어내는 겁니다. 자, B에 대해서 먼저 내림차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통인수가 또 보이죠? 자, A를 다 하나씩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를 하나씩 묶어주시면 자, 그럼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의 C의 제곱 플러스 3 A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자 이 개수들이 똑같은 공통인수를 또 포함하게 되죠. 그럼 얘네들 또 묶어주시면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차수가 가장 낮은 변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 기억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의 마지막 학습 목표인 다항식의 덧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덧셈과 뺄셈 두 개를 다 볼 건데요. 어차피 이제 뺄셈은 덧셈에서 다 파생된 거기 때문에 덧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다항식의 덧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딱 두 가지 로직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로직에 의해서 하시면은 실수가 없으실 거고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보시면 아까 동류항을 얘기했잖아요. 자, 동류항 정리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3차식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차수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궁극적으로 몇 차가 될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이 3차식은 세제곱부터 차수가 하나씩 내려간 이런 결과들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항들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정렬해서 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각각의 이 요소에 맞는 개수들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더하시면은 가장 깔끔하고 가장 안전하게 계산이 될 거니까요. 이거의 개수들을 찾아나가는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가 첫 번째 뷰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구하고자 하는 것에 꼴을 맞춰서 계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거는요 다항식의 덧셈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 전반적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보고 그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에 꼴을 맞춰서 계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몇 가지 본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계산을 하시면은 실수가 없이 계산하시고 가장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덧셈과 뺄셈의 예를 보기 위해서 교과서 12페이지를 볼 건데요. 교과서 12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 예가 있을 것입니다.
자, a 더하기 b라는 얘가 있고 a 빼기 b가 있는데요. 각각 a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x의 최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4. 자, 그래서 두 다항식을 더할 건데요. 자, 확인할 거는 이 다항식이 궁극적으로 몇 차가 될지. 자, 얘는 2차고 얘가 3차가 있죠. 아, 얘는 3차가 되겠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3차는 세제곱, 제곱, 1차, 상수항 이렇게 될 테니까 각각의 개수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 풀어헤치지 마세요. 자, 다 풀어헤치면 7개인데요. 얘는 4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은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은 여기 x의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4x 제곱이 있기 때문에 1 빼기 4 해서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여기 마이너스 4x가 있고 플러스 3x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은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5 더하기 4가 될 테니까 플러스 9.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OT 때 시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시험은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틀리지 않게 계산할 수 있고 뭔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뇌가 복잡해지면 그때부터 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가장 복잡하지 않게 또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는 루트나 이런 것들을 뭐 덧셈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빼기 b는요, 얘는 빼기로 보지 마시고요. 사실은 마이너스 b를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b의 부호를 바꿔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a는 그대로 있고, 자, b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가 되겠죠. 역시나 결과는 3차가 될 겁니다. 3차가 되기 때문에 x의 세제곱, x의 제곱, x 상수항 채워나가시면 x의 세제곱은 얘밖에 없으니까 개수 1 그대로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은 x의 제곱 1 있고 여기 4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5x의 제곱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7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 빼기 4니까 플러스 1.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언제나 이렇게 동류항을 근거로 해서 차수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각각의 구성 요소들의 개수를 찾는다. 이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교과서 12페이지에 있는 문제 2번과 문제 3번으로 우리 한번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 2번에는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즉 주어진 게 A, B, C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거를 이용해서 가장 간단하게 꼴을 맞춘 후에 계산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A-B 플러스 C이기 때문에 자, A 빼기 B 빼기 C가 돼서 B하고 C의 부호를 바꿔줘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2X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궁극적으로 얘가 3차식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3차기 때문에 3차부터 2차, 1차 상수 계산해서 각각의 개수를 계산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의 세제곱은 여기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은 얘만 있네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x는 여기 마이너스 2x하고 플러스 2x가 있기 때문에 x는 사라져 버리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과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2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3b니까 a, b, c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바꿔주시면은 얘를 전개를 해줘서 계산해 주시면은 a, b 플러스 3b이기 때문에 4b 마이너스 2c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헷갈리지 않게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4배니까 8x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4x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서요. 역시나 얘도 결과적으로 3차가 될 테니까 3차, 2차, 1차 상수 계산해 주시면요. 자, 3차는 얘와 얘가 있죠.
1 빼기 4에서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2차는 얘밖에 없네요. 플러스 8x의 제곱. 그 다음에 1차는 마이너스 2x와 플러스 4x이기 때문에 4 빼기 2 해서 플러스 2x. 상수는 여기 3과 4를 더해서 플러스 7이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수 없이 동류항에 맞춰서 계산해 주시되 구하고자 하는 것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주셔서 계산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문제 3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구하고자 하는 거를 집중하면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언제나 x는 이렇게 해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다음에 계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a-x가 b이기 때문에 x를 우변으로 b를 좌변으로 넘겨주시면은 b의 부호가 바뀌어서 x는 a-b다. 라고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계산은 여러분들께 좀 맡기겠습니다. 계산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보시면, 자, 2x-2a는 b-x가 돼서 x를 한쪽으로 몰아주고 나머지를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3x가 2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x는 이거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 3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2a 플러스 b를 계산하다 보면은 3으로 약분이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3을 나눠서 계산을 하시면은 3분의 1을 달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다 계산해 주시고 3을 나누는 게 일반적으로 더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나눠주시 마시고요. 자, 언제나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게 계산하는 게 모토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써주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계산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3가지 다항식에 대한 용어, 정리하는 방법, 덧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용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동류항과 차수였었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인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고정하는 거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 사용된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은 차수를 보시고 그 차수에 맞게 개수들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상